자, 여기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도 알기 힘든데 둘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더 힘들겠다. 예. 하나의 대지에 제가 제목을 좀 풀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입니다.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걸칠 때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여기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자기가 공부하기로는 용도 지역은 하나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두 개가 지정돼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야 이거 중복 지정 안 되는 잘못된 게 아닌가. 용도 지역이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의 토지 위에 두 개가 중복 지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요쪽 지역, 토지 일부는 요쪽 지역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원칙이 뭐냐 그러면 원칙은 각각 적용한다 그래요. 이게 각각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일대지. 이 대지 이만큼이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에 걸쳐 있어 이렇게. 요만큼은 공업지역에 걸쳐 있대요. 공업지역에. 이만큼은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하나의 대지가. 그러면 그냥 원칙 각각 적용이야. 그러면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 부분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그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지으면 돼. 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은 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거기에 건축 제한 건폐율 맞게 지으면 되는 거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걸치는 지역 면적이 근데 단 330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이하는 가장 큰 면적의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지역의 건축 제한을 적용합니다. 건축 제한을 적용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가중평균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대지에 이제 두 개 이상 용도 지역이 이제 걸쳤습니다. 이렇게. 이때 만약에 주거 지역이 700제곱미터고 공업이 400제곱미터고요. 상업이 30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100평이 안 돼. 그렇죠? 가장 큰 지역의 건축 제한. 그러면 가장 큰 지역이 어디가 저기는요? 주거 지역이지. 그러면 여기서 주거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상업 지역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는 문의는 상업 지역이지만 아까 우리 상업 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게 있었죠. 위락 시설. 그러면 저기는 문의는 상업 지역이지만 주거 지역에 건축 제한이 적용되니까 위락 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면 중개 사고를 내는 거죠.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행위 제한 요 규정이 두 번 개정됐어요. 2005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고요.
2012년 8월 달에 또 한 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2012년 8월 달에 개정된 게 전에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개 다 가장 큰 면적이 걸치는 지역을 적용받았어요. 그다음 2012년 8월 달에 개정된 것이 건축 제한만 가장 큰 면적을 따라가고 건폐율 용적률은 면적 곱하기 건폐율, 면적 곱하기 건폐, 면적 곱하기 해서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가중평균하는 식이 생겼어요. 2012년 8월 달에. 그래서 142페이지 보니까 위에 박스에 그 식이 나오죠? 예. 전체 대지 면적분의 fx가 쭉 나오죠. fx.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2년 8월 달에 여기 신설되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2011년도까지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 계산 문제가. 근데 계산 문제가 여기서 안 나온 게 2012년도부터야. 출제하시는 분들은 법대 교수님이신데 법대 입학한 동기가 저 역시 FX가 싫어서 입학했어. 나 FX. FN 이런 거 싫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걸그룹이 있어. FX라고. 예. 왜?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 우리 수학에 대해서. 예. 그래서 2012년 8월 달에 개정되고 나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2011년도까지는 매년 계산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냥 참고하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에도 개정된 게 하나 있어. 2005년도에. 요 330제곱미터가요. 이제 요게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가 생긴 거예요. 가로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앞에 페이지 나와요.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기준이 330이 아니라 660제곱미터예요. 660제곱미터 이하다. 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가장 큰 쪽에 건축 제한을 적용받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또.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띠 모양은 뭐냐면 가늘고 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가늘고 긴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600제곱미터고요. 옆에 주거지역이 800제곱미터야. 그러면 예전에 이것이 2005년도에 생기기 전에는 이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적용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330이 아니라 기준이 660이니까 600제곱미터는 660제곱미터 이하죠. 여기는 어느 지역의 건축 제한이 적용돼야 돼요? 주거지역이. 그러면 문의는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에 지을 건축물을 못 짓고 주거지역에 지을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2005년도에 요 조문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즉시 시행됐죠. 신설되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요. 모 건설회사, 중견 건설회사가요. 실제 이런 땅이 나온 거예요. 매물로.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실제로 중견 건설회사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걔네들 생각은요. 600제곱미터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지을 건물을 짓고 요 뒤에다 별동으로 이제 주거지역에서 지을 건물 있죠? 그걸 지으려는 거. 두 동을 지으렸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허가 안 나오냐 했더니 야,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큰 쪽에 건축 제한을 적용받게 됐다. 바뀌었다. 그 놀래서 국토기 찾아봤더니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개정 사실을 그 건설회사 직원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몰랐다 이거지.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잠 해가지고 패소했습니다. 패소. 그 회사가 몇백억 손해를 보고 망할 뻔했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해에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시험에 바로 나와서 그 해. 왜? 워낙 큰 사건이었거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건이 유명해지고 나서 2012년도에 저게 또 개정이 되고 나니까 지금 저는 연락이 왔었어요. 개발협회에서 부동산 개발협회에서 저기 그 서초구에 그 강당을 마련해놨다고 특강을 하래. 요거 개정된 거, 요거 특강을 해. 그 요거만 제가 특강을 했었어요. 가서요. 가지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 그 다음에 건축 제한만 가장 큰 쪽 따라가는 거 330이요. 원래 우리 평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법 만드는 지네들은 평으로 만들어 놓은 거. 330 뭐예요? 100평이잖아요. 100평. 지네들 100평 만들어 놓고 평을 쓰면 안 된다 그러고 해놨으니까 330으로 다시 환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이 나오면은요 300으로 나와요. 그러면 야 저게 30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니면은 330 이하 헷갈리거든. 우리 시험 보면 300 이하도 있고요, 330 이하도 있어요. 은은 330 이하야. 근데 시험에서는 꼭 300으로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300 이하던가 330 이하던가 막 그런다고요. 예. 330제곱미터야. 예. 그래서 요거 330제곱미터 기억하시고요. 요것이 이제 시험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원칙적인 이제 규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첫 번째가요. 하나의 대지가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림을 또 그려보면은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지가 요만큼이 고도 지구에 걸쳐 있는 거예요. 용도 지구에. 여기는 그 밖에 다른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이 일부가요. 고도 지구에 걸쳐서 지어진 거예요. 건축물 일부가 고도 지구에 걸쳐 있어요. 이랬을 때는 걸치지 않은 다른 고도 지구에 걸쳐 있지 않은 다른 건축물 부분에도 고도 지구의 행위 제한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다른 대지에도 고도 지구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 지구 쪽으로 건물이 일부만 걸치면은 걸쳐 있지 않은 부분에도 고도 지구 적용. 걸쳐 있지 않은 대지까지도 고도 지구 적용이 돼. 그럼 결국에는 건축물 전부 다 대지 전부 다 고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같으면 차라리 고도 지구에 걸쳐 있는 부분을 부시고 말겠다 이쪽에. 그렇죠? 우리 고도지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방화 지구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재에 방하는 방화 지구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대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대지 이만큼이요. 여기가 방화 지구래요. 화재에 방하는. 이쪽은 그 밖에 다른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고 자 건물이 일부가 방화 지구에 걸친 거예요. 이렇게요. 요랬을 때는 걸치지 않은 다른 건축물 부분이 있죠. 걸치지 않은 다른 건축물 부분에도 방화 지구에 행위 제한이 적용돼 버려요. 근데 다른 대지에는요 적용되질 않아. 대지는 불에 안 타니까. 예. 그래서 건축물 일부가 방화 지구에 걸쳐 있으면은 걸치지 않은 건축물 부분도 방화 지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 그렇지만 걸치지 않은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화지구 규정. 그러면 건축물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치면 결국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에 행위 제한 적용, 대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있을 때는 불이 넘어가지 않죠. 불나도. 이럴 때는 방화지구에서는 방화지구,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각각 적용이에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는 불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봐서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방화지구가 아닌 곳은 그 아닌 지역의 규정을 각각 적용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이게 올해 바뀌었는데 아직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정확한 공부가 힘들어요. 아직 사례가 없어. 올해 이게 바뀌었어. 개정돼서 올해. 예. 여기는 이제 원칙이 각각 적용이에요. 원칙이 각각 적용. 예외는 있음만 기억하셔요. 예외 있음. 이 예외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설명드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지금요. 일단 책을 한번 보세요. 이제 141페이지 밑에 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11년도까지는 이 파트가요. 여기서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오다가 fx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계산 문제 여기서 안 나오고 대신 이걸 물어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를 물어봐. 그냥 지문에서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번은 제가 저기 계산 문제를 갖다가 가르칠 거예요. 7, 8월 달에 문제집 풀 때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계산 문제를. 예. 제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수학을 반을 못 맞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숫자를 못 외워요. 진짜. 그래서 저는 숫자를 못 외워가지고 제 휴대폰 번호만 겨우 외웁니다. 진짜. 저희 와이프 휴대폰 번호 가끔 헤맬 때가 있어요.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이즈 맞는 것을 집으로 보내주겠대. 그래서 받으실 분,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전화번호, 와이프 분 전화번호를 불러달래. 옆에서 지키고 있어. 정확히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확인하려고. 헤맸습니다. 전화번호를. 예.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지. 완전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못 외우는데 저도 계산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풀어야 돼. 나 같은 사람도 푸는데 숫자. 저는 이 숫자하고는 제가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공법에 나온 숫자는 다 외워. 전화번호는 못 외워도. 이건 나한테는 진짜 눈물 나는 일이라니까. 예. 그 제가 잘하는 거는 경치 기억을 잘해요. 경치.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를 갖다 눈으로 사진 찍듯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바뀐 사진들을 비교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바뀐 사진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립스틱 색깔이 바뀐 사람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머리 새로 한 사람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예. 자리 옮긴 사람도 다 찾아냅니다. 예. 사람 다 찾아냅니다. 예.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제가 뭐 못하는 게 그 숫자를 못 외우는 것이에요. 숫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마다 그 타고난 그 재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각종 개발 계획 같은 거 자문할 때, 뭐 LH나 이런 데서 개발 계획 자문할 때 각서를 쓰고 그걸 절대 사진 못 찍어요. 휴대폰 다 뺏기고 눈으로만 그 자리에서 자문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찍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사진 찍는 거잖아. 난 눈에 사진기가 있으니까 찍는 거잖아요. 보고 나와서 밖에 나와 제가 다 새로 그려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본 거를 갖다 이렇게. 예. 그렇지만 숫자는 못 외워. 근데 정작 이 대지 면적을 몇 퍼센트 한다 그랬지? 기억이 안 나. 정작 그 중에 기억이 안 나. 예. 산업 용지는 몇 퍼센트고 건표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정작 중요한 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기가 좀 힘들다 그래도 조금 극복하면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는 7, 8월 달에 계산 문제 풀어볼 거예요.
2011년도까지만 나왔거든요. 예. 저기 문장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원칙.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단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전체 대지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예외. 건축물이 고도 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 전부 다, 대지 전부 다 고도 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시험에 벌써 몇 번 나가시겠죠? 예.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 그럴 때는 원칙.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됐을 때, 이때는 불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각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3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하나의 대지가 원칙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원래 경우에는 그 뒤에 이제 가로가 쭉 나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 해당 녹지지역이 위 1번의 가로 1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330제곱미터. 다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왔고, 그 경우에 n은, 예, 그 중간에 가로가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경우하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네 번째 줄에 각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등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결국에는 가로 빼고 나서 원칙이 뭐냐면 각각 적용이야. 각각 적용. 녹지는 녹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각각 적용이라고요. 예외.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요,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에서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그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건물 전부 다 고도지구,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에 걸쳤다.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이렇게 힘들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녹지지역이 원칙이 각각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혹시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 만약에 이 그림에서 300제곱미터가 상업이 아니고 만약에 녹지고요. 700이 만약에 상업적이다 그러면 녹지 300에는 어느 지역에 적용되겠어요? 상업. 그러면 녹지 지역 면적이 300제곱미터밖에 안 되면은 상업지역이 적용되면은요, 숲속에다가 나이트 클럽, 미시 클럽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해. 숲속에. 그래서 숲속에 들어갔더니 나뭇잎 사이로 팔도 미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50명이 항시 대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녹지는 보호해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녹지를 보호하는 방법은, 녹지는 항상 원칙이 각각, 녹지는 면적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녹지는 자기 자신의 행위자 적용.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만 되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문제집 풀 때 그때 다시 봐야 되거든요. 사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표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국토부 장관이 용도 지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니까 맞죠.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잖아. 없다 그래도 틀렸죠? 할 수 있죠. 3번 틀렸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맞죠? 집단 취락지구. 방제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방제지구에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이거 공부하고 나서 바로 푸니까 풀만하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하고요. 개발 행위 허가제가 다 끝납니다. 다음 주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뭐 개발 행위 허가제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다 돼요. 예.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아직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못 외우신 분들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OX 문제는 이제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민법에 매진을 하셔서 민법 실력을 좀 끌어올려 놔야지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 강의할 때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좀 공부하고 오셔야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공법은 일단 출석하시고 OX 문제 잘 풀어만 주시면은 나머지는 제가 책임을 져요. 나머지는 예. 어떻게 하든지 끌어당겨서 합격의 영광으로 인도하겠습니다만은 이 결석하는 학생한테만큼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가정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나와 주시기만 하면은 조는 분들은 괜찮아. 제가 잠 깨울 자신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일단 나와서 앉아만 주시면은 나머지는 이 박 선생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OX 문제 꼭 풀어 주시고요. 예. 주말에도 너무 심하게 놀지 마세요. 예, 한 반나절 정도만 좀 쉬고 그다음에 조금은 공부의 감각 잊어먹지 않아야 되니까 조금은 책을 보십시오. 조금은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